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떤 세상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 오늘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보면 지역 감염은 400명대로 줄어들고 있지만 방역에 비협조적인 단체들이 있어서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 확진자가 524명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날 562명보다 38명 줄어들었죠. 그래서 사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고 특히 지역 감염자, 그러니까 해외 유입자를 빼게 되면 400명대로 주저앉았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조금씩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방역 당국이 긴장감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꾸준히 집단 감염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주요 감염 사례 중에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발 확진자, 여기는 어제 확진자가 거의 세 자릿수 가까이 늘어나서 6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구치소 관련 감염자가 총 1,214명이 됐고, 또 부산에서 국민의힘 이현주 부산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확진자가 이제 전날 2명이었는데 이제 5명으로 늘어났고요. 실제로 지금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는 밀접 접촉자임에도 이제 명단에서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서 네. 여기서 앞으로 어떤 확산세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듯이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병역에 제대로 성실하지 못했던 곳과 병역을 아예 좀 무시하다시피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400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300명대가 나올 때가 됐는데 했는데 계속 500명대를 좀 유지하고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주 BTJ 열방센터일 것 같아요. 워낙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 확진자가 662명이 됐거든요. 예. 상주시가 강력하게 행정소송에 대응할 거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방문자가 2,797명이나 돼요. 네. 그런데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924명밖에 없습니다. 아직 반도 안 되는 거죠. 예, 33%에 불과합니다. 네. 이거 지금 벌써 보름 이상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단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는 그냥 걸어다니는 감염 인자들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구 퍼뜨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924명 중에서 무려 126명이나 양성 판정이 나왔고요. 확진자 53명이 전국 9개 시도의 종교 집회나 모임 27곳에 참석해서 무려 N차 감염을 450명에게나 시켰습니다. 네. 자, 이게 신천지 사태 때랑 비교해보면 퍼센테이지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인원은 신천지 때보다 적다고 해도 확진율이라든가 또 지금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 게 더 높기 때문에 특히 이들은 아예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등, 또 연락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꺼놓으라는 등 이런 지침들이 내려갔던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2,797명의 제출 명단의 신뢰성도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명단도 뒤늦게 제출했는데 그 명단도 그렇죠.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예. 문제가 더 크다. 또 상주시에도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서 과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나 싶기도 한데요. 예. 지자체별 고발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나와서 방역당국의 걱정을 또 키우고 있는 상황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선전의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어요. 네. 횡령이라든가 업무방해라든가 이런 걸로 유죄받은 거는 사실은 이번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검찰의 별건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방역 방해
있거든요. 그런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사안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방대본에서는 1심 판결이라 최종 결정 난 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지금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법의 시행령 등등을 참조해 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 설문조사라든가 기타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특히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한다든가 감염원을 추적한다든가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원인을 규명한다든가 하는 활동이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환자 인적 상황, 발병인과 잔소, 또 감염 원인 등과 관련되는 사항이지 신천지의 모임 장소가 어딘가, 또 명단이 신천지 이 증거장막 성전에 그날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제출되었는가 아닌가, 이 부분은 역학조사의 준비 단계에 있는 내용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장소를 안 가르쳐주고 있으면 장소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확진자가 누구누구인데 그 누구누구를 그날 혹시 접촉을 했느냐, 같이 밥을 먹었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명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다, 혹은 작구에 매달려서 판단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후에 코로나 방역 관련돼 있는 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비 단계에서 협조하지 않으면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단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높였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재판부에서 일부 자료 누락했다고 방역 방해 처벌은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앞으로 이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방역에 대한 방해 행위가 혹시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미 이 판결이 나자마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등등에서 행정소송도 내고, 그리고 또 일부는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어요. 어떤 그러면서 건가요? 대면 예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는 계속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했는데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일종의 반정부 활동처럼 진행이 된다면 코로나의 어떤 확실한 확산세를 꺾기 위한 그런 작업들, 거리두기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애꿎은 소상공인들이 여기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욱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힘들어서 지금 밖에 내몰릴 처지에 모여 있는데 종교를 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위중한 시기에 좀 서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계속 남네요. 사실은 종교인으로서 가장 큰 덕목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종교가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